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지금부터 김정일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김정일 의사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연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어떤 주제와 종목에 집중해 보면서 지금 현 시점에 저희의 투자 방향성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 함께 열어보시죠. 실적도 전망도 좋다는 삼성전기. 근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라는 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전일 이 초소형 전고체 이슈가 되었음에도 삼성전기의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과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좀 더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현 주가에서 앞으로의 기대감,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만 있다라면 많은 분들 지금 매수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기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 포인트 뭐가 있을지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포인트 몇 개를 좀 짚어보자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3분기 실적.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요. 컨센서스를 하야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그런데 왜 주가는 이럴까라는 것에 대한 뭐 전망은 우리가 계속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내년 전망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25년도 전망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조정을 뭐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자. 그래서 목표 주가도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정말 맞는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경쟁사 주가를 살펴보면 좀 더 삼성전기의 시황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을 텐데, 삼성전기의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건 MLCC입니다. 근데 대장주는 삼성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장주를 한번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추정해 보면 삼성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그 결정까지 내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하나씩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의문점 열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좋다고요? 왜요? 라는 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돌아보더라도 그 당시에도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리포트가 발행이 되었는데 정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저희 품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조금 수정해 본다면 네. 실적이 좋다는데 주가는 왜?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적적인 측면부터 먼저 보자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삼성전기의 매출에서 거의 50%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건 MLCC입니다. 그래서 MLCC가 컴포넌트 사업부가 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부, 기판 사업부 이렇게 매출 비중을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MLCC 같은 경우에 ASP, 개당 단가 마진을 살펴보시면 이게 조금씩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대만 쪽의 수출 지표를 봐도 그렇고요. 국내 수출량을 봐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뭐 수량 기준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MLCC 마진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이슈를 먼저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삼성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전일 나왔던 초소형 전고체예요. 그런데 전일 오히려 전고체 관련된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떠올랐고 움직였지, 삼성전기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 보면서 아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MLCC 기대감이 있어도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이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 거고, 어저께 움직였던 전고체 개별 테마주가 조금 이상한 흐름이었던 거죠. 저거 26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나왔을 때 얼마나 매출에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보통 이제 전지라고 하면 삼성 SDI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걸 삼성전기가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독특한 부분이기는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초소형 전지만 하는 것이라면 뭐 그 역할도 굉장히 미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움직였던 그 테마주들이 이상했던 거지, 삼성전기의 이 이슈에 대한 움직임은 저는 뭐 정상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어서 MLCC로 가자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죠. 자, 지금 MLCC ASP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줄지 않고 있고, 어쨌든 증감률 기준으로도 ASP 기준으로도 늘고 있다라는 것은 양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뭐 실적 측면에서 실적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MLCC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마진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는 결국 어떤 회사입니까? 부품 회사거든요.
그러면 부품 회사가 잘 되는 것은 신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 제품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출하를 준비하는 세린 효과라고 하는데, 세린 효과까지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뭘까? 갤럭시 시리즈가 지금 잘 팔리고 있나요? 아니요. 결국 이 제품단에서 재고가 쌓이거나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하면 이런 긍정적인 지표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걸 선반영했다가 오히려 악재를 또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주력 제품의 마진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단의 전방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삼성전기의 전체적인 움직임도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적절한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진은 개선되고 있지만 전방 산업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삼성전기의 향후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좀 주력해서 봐야 하는 또 다른 기업, 또 다른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삼성전기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가? 캡티브 마켓인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부품을 공급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로컬 업체들에게 많은 그런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들이 제품이 잘 팔리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텐데 상반기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실제 결과물을 봤더니 뭐 갤럭시 시리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국의 신제품들에 대한 판매도 예상만큼 그렇게 호조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 부품을 밀어내는 효과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 주요 부품들이 마지막 단에 가서 최종 세트를 생산하는 그 제품 단에 가서 재고들이 좀 쌓이고 있다는 것이 현재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을 잃은 가장 핵심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의문점을 통해서 삼성전기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까지 저희가 함께 간파해 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 의문점 통해서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까지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전망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김종윤 의사의 답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IT 신제품의 교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일단 뭐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HBM이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기판은 기존의 기판으로는 안 되고 새롭게 좀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신제품 기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생산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삼성전기, LG노텍 뭐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입니다. 물론 대덕전자도 여기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FCBGA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판들이 새롭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HBM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에 들어가는 기판을 누가 만들까 생각해보면 뭐 물론 삼성전기가 독점하진 않겠지만 삼성전기의 비율이 일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어쨌든 소위 M7이라고 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캐펙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서 탄력이 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새롭게 들어가는 삼성전자의 기판 물량들을 생각해 보면 2025년도에는 기판 사업부에서 의미 있는 비중 확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이폰 16을 비롯한 신제품의 판매가 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가격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여져서 4분기에 할인 판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출하 쪽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요인을 지금 판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 판매 쪽에서 4분기에 할인 판매로 일정 부분 재고를 또 흡수해낸다면 25년도에는 다시 또 갤럭시 A25 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IT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뭐 AI PC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결부된다면 결국 25년도에는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기판 사업부의 기대감, 그 다음에 MLCC나 나머지 부품 쪽에서 가장 크게 기여할 IT 신제품들이 다시 신제품 사이클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기대가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뭐 4분기에는 실망보다는 기대할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고 IT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나겠지만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건 새로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데이터 센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없었던 분야가 새로 생긴 것인 만큼 주가에 좀 큰 상승과 견인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주가의 변화가 많이 없었잖아요. 이게 반영이 언제쯤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뭐 지금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4분기, 내년 1분기에 좀 더 본격화가 되겠죠. 뭐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주가에 실적에 녹아있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할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바뀌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엔비디아 점유율, 그다음에 삼성전자, HBM 메모리의 AI 데이터 센터 점유율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기판 실적도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야기해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입니다. 결국에는 삼성전기 그 섹터 안에서의 대장주의 주가의 흐름을 좀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의 질문은 이겁니다. 무라타는 왜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인데요. 김조영 의사의 답변 먼저 함께 열어보시죠. 세트 판매에 대한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무라타는 조금 달라요. 네. 왜냐하면 지금 MLCC의 대장주인데 삼성전기 MLCC와 무라타 MLCC가 같나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량도 다르고 쓰임새도 달라요. 물론 무라타도 일반적인 IT 세트 쪽으로도 들어가지만 지금 무라타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은 전기차 쪽으로 소위 전장 쪽으로 MLCC가 들어가면서 더 용량이 크고 더 비싼 MLCC를 많이 팔았다는 게 주가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다음에 일본 증시의 강세 이런 것들이 작용했죠. 최근에 일본 증시 다시 강하잖아요. 근데 무라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무라타가 지금 일본 증시와도 오히려 흐름이 달라요.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상대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결국은 고점을 찍었던 시점과 삼성전기의 고점 시점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갤럭시라든지 IT 세트 판매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면 무라타는 그 IT 세트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서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IT 세트의 판매 불안감이 소위 대장주인 무라타에 반영되면서 같은 종목군들 뭐 유니마이크론이 됐든 전체적으로 이 MLCC를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조정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삼성전기의 주가의 반등 시점을 타진할 때도 이 무라타의 주가 반등 시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무라타가 부진하면 삼성전기도 어렵지만 반대로 무라타가 주가 회복을 할 때는 삼성전기도 동일한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무라타를 하나의 또 페어 그룹으로 묶어서 삼성전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반등이 언제 시작되느냐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초소형 전고체 전지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의사님, 무라타는 삼성전기보다 뭐 전기차 등 우려감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주가인 것 같기 때문에 무라타의 주가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삼성전기는 조금 더 먼저 올라줄 수 있고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대장주의 흐름에서 맥락은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고요. 뭐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무라타와 비교했을 때 삼성전기가 그렇게 싸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맥락은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또 이번 사이클은 정확하게 고점이 거의 일치했고 하락 흐름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리되기보다는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해봤는데 삼성전기 앞으로에 대한 전망 저희 과연 매수해도 되는 건지 그 결론 함께 도출해 보도록 하시죠.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기의 흐름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악재가 다 반영되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 판매 감소 우려 이런 저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배 내외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지금 올해 기대되고 있는 내년도 아닙니다. 올해 기대되고 있는 지금 이익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20배 미만에서 한 14배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마진의 제품들이 다시 확산되는 국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트 판매 감소 우려가 희석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저는 뭐 지금 대신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20만 원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PR 18배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PB 기준으로 1.8배 정도의 수준까지의 반등을 고려해보면 한 18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5월달, 6월달에 뭐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시장보다 더 깊게 무너진 종목이긴 한데요. 현재 밸류는 저는 뭐 딥밸류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다만 반등 시점은 타진해봐야 되기 때문에 반등 시점의 타진은 무라타를 참고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전략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18만 원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여러분들께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규 의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